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정대남 지음. 분수의 도시 로마. 로마의 광장과 길을 거닐다 보면 묘한 재미가 있다. 오랜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유적과 시대와 양식이 다른 건축, 조각, 기념비들은 서로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이질감을 주지 않으며 크고 작은 분수는 골목길을 돌 때마다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야와 가슴을 한껏 열어주는 광장이 펼쳐지면 감격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다. 로마에는 분수가 무수히 많다. 광장마다 건물 모퉁이마다 크고 작은 분수들이 물을 뿜으며 기쁨과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지구상에서 로마만큼 분수가 많은 도시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한때 영국의 시인 셜리는 로마의 분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로마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까지 말했다. 로마의 첸트로 스토리코 안에서만 역사적인 족보가 있는 분수를 손꼽아 보면 100개가 훨씬 넘는다. 이 분수들은 예로부터 로마를 찾아오는 순례자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목을 축여주기도 하였다. 옛날 프로테스탄트의 강국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이 왕위를 팽개치고 카톨릭으로 개종한 다음 교황청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했는데 로마 시내 곳곳에서 물을 뿜는 분수를 보고 자기를 환영하는 행사인 줄 착각하고 이를 말렸다는 얘기도 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 비아 델 코르소 거리를 따라 북쪽을 향해 포폴로 광장으로 가다 보다 좌우로 좁은 골목들이 실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베네치아 광장에서 약 300m 되는 지점에서 오른쪽에 좁은 골목길이 있다. 이 골목길들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교통이 다소 혼잡한 비아 델 코르소에서 들리던 소음들은 차츰 사라지기 시작하고 멀리서 물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여 마치 자연 속으로 인도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더 깊게 들어가면 물소리는 더욱 더 커진다. 그러다가 갑자기 확 트인 공간이 눈앞에 펼쳐진다. 음악 용어를 쓴다면 크레센도가 지속되다가 포르티시모로 바뀐다거나 할까. 이곳이 바로 트레비 광장이다. 동전을 던지면 사랑을 찾는다. 트레비 광장에 들어서면 귓가에 물소리가 가득 찬다. 황갈색의 건물로 둘러싸인 광장 내부에 물소리가 공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광장의 북쪽면에는 남국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 눈부실 정도의 아름다운 하얀 대리석 돌조각들이 부서져 흘러내리는 물과 어울린다. 이곳이 바로 로마의 명불 트레비 분수이다. 일본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분수를 아예 아이센, 즉 사랑의 샘이라고 부른다. 이 분수를 한번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종교, 언어, 문화, 사회 계급을 초월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 낭만의 로마를 상징하는 이 분수는 로마 방문 기념사진 필수 코스로 꼽히고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자 찍습니다. 찍어요. 분수를 등지고 던질 준비를 하세요. 하나 둘 셋 던지세요. 찰칵 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그런데 분수의 동전을 등 뒤로 던지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로마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기 때문이다. 물론 로마에서 소매치기나 집시에게 털려본 경험이 있거나 괜히 친구하자면서 한잔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따라갔다가 왕창 바가지만 썼다면 동전 던지기를 주저하겠지만 동전을 한 번 던지면 로마에 되돌아오게 된다는데 만약 여러 번 던지면 어떻게 될까? 누가 지어냈는지 모르지만 2번 던지면 사랑을 찾게 되고 3번을 던지면 이혼이 성립된다는데 글쎄.
동전을 2번 던지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무리 지켜봐도 3번 던지는 사람은 안 보인다. 이혼하고 싶다고 보란듯이 던지기에는 쑥스러운 것일까? 아니면 남몰래 와서 던지고 가는 것일까? 분수 바닥에 쌓인 동전들은 로마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매일 새벽에 수거하여 가톨릭 구호재단인 카리타스에 전달된다. 수거한 동전의 액수는 하루 평균 3,000유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카리스타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동전을 3번씩 던지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분수 안에 쌓인 동전을 노리는 자들도 있다. 이 동전은 법적으로 보면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가져가더라도 불법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수 안에 발을 넣고 들어가는 것은 문화재 손상이라고 하여 불법이다. 이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에 의하면 최근 들어 특히 동구권에서 밀입국한 사람들이 밤에 몰래 작대기로 동전을 낚으려 한다고 한다. 한 번은 동전을 수거하는 용역 업체의 한 직원이 모인 동전을 슬쩍 하다가 경찰에 발각된 적도 있다. 이 분수에 동전을 던지는 관습이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다른 관습이 있었다. 즉 로마 아가씨들은 애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나 다른 일로 멀리 떠날 때 이 분수를 찾아가 그가 꼭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컵으로 애인에게 맑은 분수의 물을 떠 마시게 하고는 그 컵을 주변에 깨트려 버리곤 했던 것이다. 만약 물이 맑지 않았다면 애인은 심리도 못 가 배탈이 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시 로마에 거주하던 영국인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물을 떠다가 차를 끓여 마셨다는 것으로 보아 트레비 분수의 물은 아주 맑았던 모양이다. 처녀수로 아쿠아 비르고. 이 분수의 물은 지금도 매우 맑다. 그런데 이 물은 그냥 일반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산악지대로부터 아주 특별한 지하수로 통해 직접 공급되고 있다. 그럼 왜 아주 특별한 지하수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 수로가 만들어진 지가 자그마치 2000년이 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로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 완전히 버려졌다가 1500년대에 다시 대대적으로 보수한 것이지만 처음 수로가 만들어진 것은 정확히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19년 전이니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수로를 처음으로 계획하고 완공한 사람은 아우구스투스의 오른팔이었던 아그리파였다. 아그리파라면 대생을 배울 때 제일 먼저 그리게 되는 석고상이 아닐까. 사실 그는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의 장군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평화시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불도저 같은 건설부 장관이었는데 아들이 없던 아우구스투스는 그를 사위로 삼아 후계자로 점찍어 두었다. 아그리파는 이 지하수로를 완성해 놓고 자기 이름을 붙여 아그리파의 수로라고 하지 않고 엉뚱한 이름을 붙였다. 바로 처녀수로라는 뜻의 아쿠아 비르고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것을 이탈리아식으로는 아쿠스 베르지네라고 한다. 그런데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하필 처녀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을까? 혹시 아그리파가 짝사랑하는 어느 처녀를 영원히 기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일까? 하지만 당시 그는 이미 아우구스투스의 딸과 결혼한 몸, 즉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의 사위라는 엄청난 지위를 지닌 공인이었으니 함부로 대놓고 그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웬 처녀? 이 문제의 처녀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며 오로지 전설에만 등장한다. 전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다. 아그리파의 병사들이 상수원을 찾아 뜨거운 땡볕 아래서 수맥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 로마 주변의 고지대에는 비나 눈이 녹아 땅속에 스며들어 이루어진 수맥이 많다. 수원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지하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찾아낸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병사들은 더위와 갈증으로 기진맥진하여 완전히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때 갑자기 웬 아리따운 처녀가 신기루처럼 나타난 것이 아닌가. 녹초가 되어 있던 병사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처녀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선짓했다. 병사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한참 처녀를 따라갔다. 얼마 후 처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손으로 땅바닥을 가리키더니 그곳을 파보라고 말하고 호련히 사라졌다. 바로 그 지점에 물이 콸콸 솟았던 것이다.